여러분, 강남 아파트 30억 주고 사셨나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혹시 10년 후에도 그 가치 그대로일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오늘 제목을 보고 또 테슬라 빠는 영상이네라고 생각하신 분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저는 오늘 강남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신 강남이 아닌 역세권들, 특히 교통만 좋은 곳들이 어떻게 위기를 맞을 수 있는지 분석하려고 합니다. 2026년 1월 현재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이 미국 10개 도시에서 상용화됐고 한국도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 단순한 기술 찬양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팩트만 가지고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분석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결국 시간과 편리함을 사는 겁니다. 국토연구원 2024년 조사. 서울 직장인 평균 통근 시간은 편도 58분입니다. 수도권 직장인은 편도 1시간 12분이고요. 하루 2시간, 1년이면 520시간. 21일치 인생을 출퇴근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보면 역세권, 그러니까 지하철역 500m 이내 아파트는 비역세권 대비 평균 28%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강남이 비싼 이유는 지하철역 때문만은 아닙니다. 병세권, 삼성 서울병원, 서울성 모병원이 있고요. 학세권, 대치동 학원가, 강남 8학군이 있습니다. 슬세권, 강남역 상권, 백화점, 문화시설도 있죠. 교통 더하기 인프라 더하기 네트워크 효과.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곳이 강남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자율주행이 강남을 무너뜨릴까? 가 아니라 자율주행이 교통만 좋은 곳을 무너뜨릴까? 2025년 10월 테슬라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자 없는 완전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상황을 보면 미국 10개 도시에서 상용화됐고 1년 내 50개 도시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6년 상반기 강남과 여의도에서 시범 운행을 예정하고 있죠. 자율주행의 핵심은 이동 시간의 성격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1시간은 소모적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시대에는 1시간이 업무, 여가, 수면 시간이 됩니다. 테슬라 사이버캡 내부를 보세요. 운전석이 없습니다. 마주보는 좌석, 넓은 스크린, 움직이는 거실입니다. 나스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 FSD의 사고율은 일반 운전자 대비 6배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현실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이 도로를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2025년 경부고속도로 명절 평균 정체 시간은 3시간 20분입니다. 아무리 차가 알아서 운전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걸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을 편하게 가는 것과 15분 만에 도착하는 것, 이 둘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V2X, Vehicle to Everything 기술입니다. 자율주행차들이 서로 통신하면서 최적 경로를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신호등과 연동된 속도 조절을 하고 차량 간 간격을 최소화합니다. 국토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자율주행차 비율이 70% 이상일 때 도로 처리 용량이 40%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같은 도로에서 더 많은 차가 더 빠르게 이동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2030년대 이후 이야기입니다. 2026년 현재는 여전히 정체는 정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옵니다. 어떤 변화인지 시나리오로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 강남 역세권 30평 아파트 25억입니다. 출근 시간은 지하철로 15분이고
삼성 서울병원까지 10분. 대치동 학원까지는 도보로 갈 수 있습니다. 주말 문화생활은 강남역, 코엑스 접근성이 좋고 자산 가치는 안전자산입니다. 금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나리오 B. 평택 역세권 30평 아파트 6억입니다. 출근 시간은 자율주행으로 1시간인데 차 안에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병원은 평택성 모병원이 있지만 대형 병원은 아니고요. 학원은 로컬 학원이 있지만 대치동급은 아닙니다. 주말 문화생활은 제한적이고 자산 가치는 불확실합니다. 시나리오 C. 세종시 40평 아파트 5억입니다. 출근 시간은 자율주행으로 1시간 10분. 병원은 충남대병원이 있어서 지역 거점병원 수준이고 학원은 세종신도시 학원가가 있어서 중상급입니다. 주말 문화생활은 대전 접근이 용이하고 자산 가치는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 부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출 60%, 금리 4.5%를 가정하면 강남은 월 이자가 562만원, 평택은 월 이자가 225만원, 세종은 월 이자가 187만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현실 체크입니다. 부동산은 살기 위한 집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실제 KB부동산 2025년 설문을 보면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라는 질문에 1위가 시세 상승 가능성으로 38%, 2위가 교통 편의성으로 27%, 3위가 주거 환경으로 22%였습니다. 사람들은 오를 곳에 삽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상승률을 보면 강남 3구는 평균 127%, 세종시는 평균 89%, 경기 외곽은 평균 42%였습니다. 강남은 안전자산입니다. 금과 같습니다. 외곽은 성장주입니다. 오를 수도,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자율주행이 바꾸는 건 거주 가치입니다. 하지만 투자 가치까지 바꾸지는 못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율주행이 강남 집값을 반토막 낸다는 게 아닙니다. 강남은 여전히 강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강남이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역세권 근처 낡은 빌라나 오피스텔에 붙어 살던 거대한 수요층. 이들이 자율주행 시대에 어디로 갈까요? 지금까지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하철 없으면 출근 불가능하니까 비싸도 역세권이었죠. 하지만 자율주행이 보편화되면? 어차피 차 안에서 잘 수 있다면 넓고 싼 외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빈자리를 채울까요? 실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서울 중강남권 전세가율을 2025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 강남구는 52%로 안정적이고 서초구는 54%로 안정적입니다. 송파구는 56%로 안정적이고요. 하지만 광진구는 68%로 경고 단계이고 강동구는 71%로 위험 단계입니다. 전세가율 70% 이상은 위험 신호입니다. 집값은 안 오르는데 전세 수요만 유지되는 상태거든요. 자율주행으로 수요가 외곽으로 빠지면? 이런 지역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고위험 지역을 정리해보면 교통만 좋고 다른 인프라가 부족한 곳, 낡은 빌라와 오피스텔이 밀집된 곳, 재건축 가능성이 없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일부 2호선 외곽, 7호선 끝자락 같은 곳들이죠. 중위험 지역은 역세권이지만 단순 베드타운인 곳, 학군이나 병원 등 자족 기능이 부족한 곳입니다. 예를 들면 일부 경기 신도시들이 해당됩니다. 저위험 지역은 복합 인프라를 보유한 곳, 자족 도시 기능이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강남 3구, 분당, 세종, 동탄 같은 곳들입니다.
투자자 대 실거주자, 전략이 다릅니다. 첫 번째, 투자 목적이라면 강남은 여전히 안전자산입니다. 10년 뒤에도 가치 유지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소형 평형보다는 대형 평형이 좋고 역세권 프리미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가 조건으로 한강 조망, 학군, 재건축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야 할 곳은 교통만 좋은 낡은 역세권 오피스텔, 재건축이 불가능한 구축 빌라, 슬럼화 가능성이 있는 구도심입니다. 두 번째, 실거주 목적이라면 자족 기능이 핵심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병원, 대학병원급 접근이 가능한가? 교육, 학군 또는 학원가 수준은 어떤가? 문화, 주말에 갈 곳이 있는가? 일자리, 해당 지역에 직장이 있는가? 주목할 지역들을 정리하면 첫 번째, 기업도시 주변입니다. 화성, 평택, 용인이죠. 삼성, 현대차, SK 생산시설이 있고 일자리 자체가 있으면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 4분기 상승률이 8.7%였습니다. 두 번째, 자족형 신도시입니다. 세종, 동탄2, 위례가 해당됩니다. 병원, 학교, 상권이 완비되어 있고 계획도시라서 자율주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장기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프리미엄 외곽입니다. 양평, 가평인데 조건부입니다. 조건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이어야 합니다. 자연환경과 넓은 주거 공간이 장점이고 현재 저평가 상태입니다. 세 번째, 타이밍입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인식 전환기입니다. 자율주행 시범 운행이 시작되고 초기 얼리어답터들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2029년부터 2032년까지는 본격 재평기입니다. 자율주행이 대중화되고 부동산 가치 재평가가 본격화됩니다. 이때 움직이면 늦습니다. 2033년 이후는 새로운 질서가 잡힙니다.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앞으로 5년이 골든타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이 강남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역세권에 살던 거대한 중간층의 선택지를 바꿔놓을 겁니다. 그 변화 속에서 강남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선별적으로요. 교통만 좋은 곳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족 기능을 갖춘 외곽은 새롭게 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곳, 혹은 사려고 하는 곳을 체크해 보세요. 역세권 외에 다른 장점이 있나요? 병원, 학교, 문화시설이 있나요? 재건축 가능성이 있나요? 자족형 도시인가요? 만약 교통만 좋다가 유일한 답이라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강남은 영원하다. 이제는 자족도시 시대다. 정체만 없어지면 외곽도 가능하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